전 세계에 그 존재가 거의 알려지지 않은 투르크메니스탄은 오랫동안 침묵과 고립으로 점철된 나라였으며 그 누구도 이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1991년 소련 붕괴 후 투르크메니스탄은 독립을 쟁취했지만 다른 많은 구소련 공화국들과 달리 자치권을 향한 여정은 개방적인 과정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사망할 때까지 통치했던 사파르무라트 니아조프 대통령 치에서 투르크메니스탄은 권력이 정치와 국민의 일상생활을 모두 중앙 집권화하는 엄격한 독재 체제를 채택했습니다. 스스로를 투르크멘바치, 즉 투르크멘의 아버지라고 칭했던 니아조프는 전례 없는 개인 숭배를 확립하여 국가를 절대적인 통제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투르크메니스탄의 상황은 정치적 제약에만 국한되지 않고 일상생활의 모든 측면에 영향을 미칩니다. 표현의 자유, 교육받을 권리, 양성평등과 같은 기본적인 자유는 체계적으로 제한되었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가슴 아픈 것은 가장 취약한 계층인 어린이들이 직면한 가혹한 현실입니다. 사회 통제가 끊이지 않는 나라에서 아이들은 교육, 보호, 그리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기회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정권에서 살아갑니다. 투르크메니스탄의 아이들이 다른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을까요? 중앙아시아 중심부, 이란, 우즈베키스탄, 아프가니스탄, 그리고 카스피해 사이에 위치한 투르크메니스탄은 아름다움과 일상의 모순을 동시에 보여주는 나라입니다. 거의 50만 제곱킬로미터에 달하는 투르크메니스탄은 광활한 사막지대로 지구상에서 가장 덥고 건조한 지역 중 하나인 카라쿰 산맥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름에는 섭씨 50도를 넘고 겨울에는 밤이 춥게 느껴지는 극한의 기후는 투르크메니스탄의 삶을 좌우합니다. 투르크메니스탄은 날씨뿐만 아니라 수도 아슈가바트에서 조직되고 관리되는 엄격한 통제 체계를 따릅니다. 수도인 아슈가바트는 정부의 야망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사막 위에서 빛나는 도시는 현대성의 등대처럼 빛나지만 정부 정책과 시민들의 일상 사이의 갈등을 반영하기도 합니다. 반짝이는 하얀 대리석으로 덮인 넓은 길은 완벽하게 정돈되고 거의 이상화된 장소라는 인상을 줍니다. 각 건물은 기하학적이고 조화로운 패턴을 따라 완벽한 이미지를 자아냅니다. 하지만 많은 군중이 지나가도록 설계된 넓은 거리에는 차량이 거의 없습니다. 도시의 시각적 아름다움과 고요함 사이의 대조는 놀랍습니다. 아슈가바트는 활기 넘치는 도시처럼 보이지만 움직임의 부재, 거의 존재하지 않는 교통량, 그리고 드문드문 보이는 보행자의 모습은 도시가 텅 비어 있다는 느낌을 줍니다. 깊은 고요함은 이 도시의 가장 불안한 특징 중 하나입니다. 웅장한 기념물, 황금빛 조각상, 텅 빈 분수에도 불구하고 거리를 지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인상을 주기 위해 건설된 이 이상화된 도시는 사실 정권이 강요한 완벽함과 질서를 시각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아슈가바트는 중앙 권력과 시민들의 삶 사이의 단절을 반영합니다. 대리석, 금,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디자인으로 장관을 이루지만 시민들의 삶은 극심한 제약 속에 놓여 있습니다. 차량은 오로지 흰색이어야 한다는 규칙은 단순히 미적인 측면을 넘어 통제와 획일성의 상징으로 국민을 의문의 여지가 없는 자의적인 규칙에 복종하도록 강요합니다. 다른 색상의 차량은 압수, 제도색 또는 파괴됩니다. 이러한 통제는 외관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투르크메니스탄에서는 삶의 모든 측면이 감시됩니다. 교육, 표현의 자유, 정보 접근, 그리고 국민의 일상생활은 엄격하게 통제됩니다. 인터넷 접속은 차단되어 정권이 승인한 웹사이트만 접속할 수 있으며 정부에 대한 비판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곳곳에 설치된 보안 카메라는 모든 시민을 감시하고 있으며 정부 허가 없이 사진을 촬영하려는 사람은 사진 삭제를 요구하는 요원들에게 붙잡힙니다. 사생활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으며 독립적인 사고는 심각하게 제한됩니다. 투르크메니스탄의 정치 체제는 권위주의의 명백한 예입니다. 1991년 독립 이후 권력은 사파르무라트 니아조프 시대, 그리고 그의 후임자 구르방울리 베르디무 하메도프 시대에도 중앙 집권적 형태를 유지해왔습니다. 베르디무 하메도프 대통령은 모든 권력의 중심에 있으며 그의 이미지는 사무실, 학교, 언론을 가득 채웁니다. 정부의 결정은 대통령의 책상에서 이루어지며 반대 의견이나 시민 참여의 여지는 없습니다.
자신의 직위나 지위를 유지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대통령에 대한 충성은 필수적입니다. 천연자원이 풍부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투르크메니스탄은 부의 분배 측면에서 여전히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입니다. 세계 최대 가스 생산국 중 하나로 손꼽히는 방대한 천연가스와 석유 매장량은 대다수 국민에게 혜택을 주지 못합니다. 부는 소수에게 집중되어 있는 반면 대다수 투르크멘 국민은 극심한 빈곤 속에서 살아갑니다. 농촌 가정은 아동 노동을 고용하는 면화 재배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는 교육 기회 부족으로 이어져 빈곤의 악순환을 지속시킵니다. 투르크메니스탄 경제는 여전히 거의 전적으로 천연자원 개발에 의존하고 있지만 경제 다각화나 국민의 생활 환경 개선에는 실패했습니다. 신도시와 기념물 건설 등 대규모 사회 기반 시설 사업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노력은 삶의 질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수도의 풍요로움 속에는 불평등, 권위주의, 그리고 자유의 부재로 점철된 투르크메니스탄의 모습이 가려져 있습니다. 정권이 부과하는 규칙은 명확하고 엄격하며 예외 없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이러한 규칙은 단순한 미적 세부 사항을 넘어 사회적 행동, 교육, 심지어 소비자 선택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가장 눈에 띄는 규제 중 하나는 차량 색상에 대한 엄격한 규제입니다. 흰색 대리석이 건축 자재로 선호되는 국가에서 정권은 모든 차량을 흰색으로 통일하여 절대적인 통제력을 가진 단일 이미지를 만들어냈습니다. 다른 색상의 차량은 압수되거나 재도색되거나 경우에 따라 파괴됩니다. 언뜻 보기에 이러한 조치는 사소해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개인의 개성을 제한하고 국가가 의심 없이 준수해야 하는 규칙에 따라 통치된다는 생각을 강화하는 통제 도구입니다. 정권은 외형적인 제한을 넘어선 제한을 시행했습니다. 2018년에는 여성의 운전을 금지했는데 이는 갑작스럽게 시행되어 많은 여성이 자가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금지 조치는 여성의 이동성을 제한할 뿐만 아니라 여성의 삶에 대한 통제력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역사적으로 제약을 받아온 투르크멘 여성들은 이제 독립적으로 이동할 수 있는 능력이 심각하게 제한됩니다. 이러한 조치는 정권이 시민들, 특히 여성의 사생활에 개입하는 수많은 방식 중 하나일 뿐입니다. 정부는 수년에 걸쳐 여성의 외모뿐만 아니라 행동까지도 통제하기 위한 일련의 규제를 시행해왔습니다. 특정 미용시술 금지부터 사회 및 여가활동 참여 제한에 이르기까지 여성들은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규칙에 끊임없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니큐어, 속눈썹 연장, 보톡스 시술은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전통적 가치를 보호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러한 조치들은 실제로는 여성에 대한 통제를 유지하고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수단입니다. 더욱이 정권은 여성의 취업과 교육 기회를 제한합니다. 많은 농촌 지역에서 여성들은 교육받을 기회가 부족하며 학교에 다니는 여성들도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는 현실에 직면합니다. 성차별은 직장에서도 나타납니다. 여성은 고임금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 선택권이 거의 없으며 많은 경우 농업이나 섬유산업, 특히 아동을 포함한 노동자들이 불안정한 환경에서 착취당하는 면화 농장과 같은 저임금 일자리에 안주해야 합니다. 도시에서는 상황이 다소 다르지만 여성은 여전히 상당한 장벽에 직면해 있습니다. 정치, 행정, 리더십 직책의 대다수를 남성이 차지하고 있어 여성이 권력을 행사할 기회가 제한됩니다. 정부 정책은 여성의 개인적 자유를 제한할 뿐만 아니라 남성에 비해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하여 일상생활의 모든 측면에서 성불평등을 고착화합니다. 그러나 투르크메니스탄의 삶은 단순한 제약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정권의 엄격한 제약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은 자신의 환경에 적응하는 방법을 찾아냅니다. 도시에서는 강력한 권력의 존재가 삶을 특징짓는 반면 농촌 지역에서는 경제적, 사회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삶이 더 자유롭게 전개됩니다. 농업, 특히 면화 수확은 농촌 지역에서 몇 안 되는 생계수단 중 하나입니다. 이 분야에서는 수십만 명의 아동이 학교에서 쫓겨나 무급으로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면서 아동 착취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교육 기회를 제한하고 빈곤의 악순환을 지속시킵니다. 도시에서는 당국의 끊임없는 감시 속에서 생활하지만 일자리와 교육 기회 부족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정부와 연고가 없거나
지배 엘리트 계층이 아닌 사람들은 저임금 일자리를 구하거나 필요한 출국 허가를 받더라도 해외에 있는 친척이 보내는 송금에 의존해야 합니다. 실업은 국민의 주요 관심사 중 하나이며 건설이나 상업과 같은 분야에서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들은 긴 대기 시간과 포화된 노동시장에 직면합니다. 투르크메니스탄은 국토에 숨겨진 풍요로움과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빈곤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나라입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천연가스와 석유 생산국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국민은 이러한 자원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투르크메니스탄 지하에 매장된 막대한 가스는 축복이 되어야 하지만 모두에게 번영을 가져다 주기는커녕 심각한 경제적 불평등을 심화시켰습니다. 아슈가바트와 같은 도시에서는 하얀 대리석 기념물과 웅장한 고급 건물들을 볼 수 있지만 시골 지역에서는 빈곤이 일상입니다. 천연가스 산업은 투르크메니스탄 경제의 주요 동력입니다. 투르크메니스탄은 세계 최대 규모의 가스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어 세계 에너지 시장에서 전략적 위치에 있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가스 채굴 프로젝트가 크게 증가했고 투르크메니스탄은 중국, 이란, 러시아 등 주변국과 연결하는 광범위한 파이프라인 인프라를 구축했습니다. 이러한 협정 덕분에 투르크메니스탄은 수출을 통해 상당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천연가스 판매 수익이 막대함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국민은 이러한 발전이 삶의 질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경제 정책은 엘리트와 고위 관리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하여 상당수의 국민이 경제 시스템 밖에서 방치되고 있습니다. 투르크메니스탄 정부는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석유 및 가스 산업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하고 국영기업의 양보를 제공하며 에너지 부문 내 독점기업 형성을 장려해왔습니다. 이러한 중앙집권적 통제는 소수에게 부를 집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했으며 대다수 국민은 적절한 의료, 양질의 교육, 안정적인 고용과 같은 기본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거의 없습니다. 경제 유지를 위해 단일 천연자원에 의존하는 것은 국가를 국제 유가 변동에 취약하게 만들었고 이는 경제 안정성을 불안정하게 만들었습니다. 지난 수년간 경제 다각화의 부족은 투르크메니스탄의 가장 큰 과제 중 하나였습니다. 투르크메니스탄은 가스와 석유 수출에 크게 의존하고 있지만 농업과 제조업과 같은 다른 핵심 경제 분야는 지속 가능한 발전에 필요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면화 생산은 고용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부문 중 하나이지만 아동 착취와 불안정한 노동 환경으로 악명 높습니다. 아동을 포함한 면화 노동자들은 여전히 주요 수확 방식인 수작업 수확으로 인해 밭에서 고된 노동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주로 농촌 지역 출신인 이 노동자들은 중노동에 시달릴 뿐만 아니라 공정한 임금과 안전한 작업 환경과 같은 기본적인 노동권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권은 국제적인 비판에도 불구하고 농업 부문에서 이러한 노동 시스템을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국가의 주요 작물 중 하나인 면화 생산은 엄격한 정부 지침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수학기에는 학생들이 현장 교육의 일환으로 면화밭으로 보내지고 농촌 지역 어린이들은 작물 수확을 위해 학교를 중퇴해야 합니다. 이는 교육의 차질을 빚을 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가 더 나은 취업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적절한 수준의 교육을 받지 못하게 되면서 빈곤의 악순환을 지속시킵니다.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한 분야는 농업만이 아닙니다. 막대한 가스와 석유 매장량에도 불구하고 투르크메니스탄의 제조업은 사실상 전무합니다. 가공 및 제조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부족하여 대부분의 수요를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일자리를 창출하고 수출 가능한 제품을 개발할 수 있는 국내 산업 인프라 구축에 투자하는 대신 시민들의 일상생활 개선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업에 집중해 왔습니다. 경제 다각화 부족의 주요 결과 중 하나는 높은 실업률입니다. 정부는 고용 증대 및 근로 환경 개선 계획을 발표했지만 현실은 대부분의 일자리가 가스나 석유처럼 수익성이 높은 부문을 장악하는 엘리트 계층에게만 국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대다수 투르크멘 국민은 저소득층으로 살아가고 있으며 공무원이나 소수의 국영기업에서 운 좋게 일자리를 얻는 사람들도 종종 족벌주의와 부패에 시달립니다.
농촌 지역의 상황은 더욱 절박합니다. 농업은 농촌 가정의 주요 생계 수단이지만 밭의 노동 조건은 극도로 열악합니다. 면화가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현대 농업 기술에 대한 투자 부족으로 인해 생산은 대부분 수작업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노동자들은 불안정한 환경과 적절한 의료 서비스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수학기에 강제로 노동에 내몰리는 경우가 많은 아동들은 극심한 노동 조건에 가장 취약하며 빈곤과 교육 부족의 악순환을 고착시킵니다. 투르크메니스탄의 대체 수입원이 될 수 있었던 관광 산업 또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카라쿰 사막과 50년 넘게 불타고 있는 가스 분화구, 지옥의 문 등 중앙아시아에서 가장 아름다운 경관을 자랑하지만 투르크메니스탄 경제에서 관광은 여전히 미미한 부문입니다. 투르크메니스탄 정권은 더 많은 해외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관광 인프라 개발보다는 대형 대리석 건물과 대통령 기념비 건설과 같은 기념비적인 인프라 사업에 집중하는 것을 선호해왔습니다. 투르크메니스탄을 방문하려는 관광객들은 비자를 받기 위해 복잡한 행정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인터넷 접속 제한으로 여행 전 국가에 대한 사전 조사가 어렵습니다. 게다가 이용 가능한 몇 안 되는 호텔의 시설은 열악하고 기본적인 서비스도 부족하여 관광 경험을 매력적으로 만들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모험심 강한 여행객들은 투르크메니스탄의 주요 관광 명소 중 하나가 된 끊임없이 불타는 천연 분화구, 지옥의 문에 이끌립니다. 이러한 현상은 인상적이기는 하지만 투르크메니스탄에서 관광객들이 이 나라의 고유한 자연을 진정으로 경험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곳 중 하나입니다. 취업 기회 부족과 경제의 중앙 집권적 통제는 투르크메니스탄에 만연한 심각한 불평등을 야기하는 여러 요인 중 일부에 불과합니다. 투르크메니스탄은 풍부한 자연 자원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국민은 여전히 의료, 양질의 교육, 적절한 주택과 같은 기본적인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소수에게 부는 집중되어 극심한 불평등 사회를 만들어냈고 소수 엘리트만이 천연자원의 혜택을 누리는 반면 대다수 국민은 극심한 빈곤 속에서 살아갑니다. 투르크메니스탄은 전통의 무게가 곳곳에 느껴지는 나라이지만 동시에 정권이 국민을 하나의 이상 아래 통합하고 형성하려는 문화와 민족 정체성에 대한 비전을 강요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일상생활을 특징짓는 제약과 억압에도 불구하고 투르크메니스탄의 전통은 여전히 대다수 국민의 삶에서 근본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투르크멘 문화는 단순히 역사와 국민의 산물일 뿐만 아니라 국가 정체성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하려는 당국의 산물이기도 합니다. 투르크멘 문화는 유목민의 뿌리에 깊이 영향을 받았으며 이러한 유산은 일상생활, 전통 의상, 그리고 대대로 전해지는 삶의 방식에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음악은 투르크멘 문화의 필수적인 요소로 남아 있습니다. 두타르, 두줄, 류트와 기작, 활로 연주하는 현악기과 같은 전통악기는 일상생활의 축하와 의식에 사용됩니다. 이러한 선율은 축제, 결혼식, 가족 모임에서 연주됩니다. 투르크멘 노래는 고대 투르크멘 전사들의 서사시부터 현대의 일상생활 이야기까지 과거의 이야기를 생생하게 들려주며 역사를 되살리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풍부한 문화적 자원에도 불구하고 투르크멘 정부는 동질적인 민족 정체성을 공고히 하고 문화적 표현을 통제하여 공식 이념에 부합시키려 했습니다. 사파르 무라트 니아조프 재임 기간 동안 니아조프 정권은 권위주의적 접근 방식으로 문화 영역에 진입하여 국가의 역사와 전통에 대한 단일한 시각을 강요했습니다. 이러한 문화적 조작의 주요 상징 중 하나는 니아조프가 저술한 책인 루흐나마, 알루에치나마의 창간이었습니다. 이 책은 국가의 일종의 성경이자 교육의 근간이 되었습니다. 이 책은 대통령을 최고 지도자로 이미지를 강화하는 데 기여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이념적 틀 아래 투르크멘의 역사와 문화를 재정의하고자 했습니다. 학교에서 루흐나마는 단순히 교육 과정을 넘어 교육 과정의 필수적인 부분이 되었고 이 책에 대한 지식을 입증하지 못하는 학생들은 교육에서 발전할 수 없었습니다. 루흐나마를 통해 투르크멘 문화에 대한 이러한 시각을 강요한 것은 정권이 민족 정체성의 모든 측면을 어떻게 통제하려 했는지를 보여주는 한 가지 사례일 뿐입니다.
이 책과 그 원칙들은 텔레비전, 라디오, 학교, 직장 등 모든 매체를 통해 전파되었습니다. 시민들이 아무런 의심 없이 따라야 하는 이념적 통제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전통 문화의 상징과 의식은 많은 경우 니아조프와 그의 순수한 투르크메니스탄 비전을 찬양하는 것으로 대체되었습니다. 이전에는 다양한 문화적 요소를 지녔던 국경일은 이제 정권의 축하 행사와 연계되었습니다. 결혼식과 가족 축하 행사 또한 투르크메니스탄 사회생활의 핵심적인 부분을 차지합니다. 정권이 명절을 국가를 기념하는 행사로 바꾸려고 시도했지만 가족들은 수세기 동안 이어져 온 전통에 따라 결혼식을 거행하고 있습니다. 의식은 종종 규모가 크고 화려하며 전통춤, 음악, 풍성한 음식이 특징입니다. 손수 놓은 옷과 같은 전통 의상은 당국이 복장과 외모에 대한 제한을 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투르크메니스탄 여성들이 특별한 날에 입는 전통 의상입니다. 투르크메니스탄 문화의 일부인 종교 역시 국가의 통제를 받습니다. 투르크멘은 무슬림 인구가 다수이지만 종교 활동은 엄격하게 규제됩니다. 모스크와 종교 활동은 당국의 감독을 받으며 종교 의식을 공개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정부가 정한 지침을 준수해야 합니다. 라마단이나 이드와 같은 전통 종교 행사는 인정되지만 정권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거행됩니다. 모든 형태의 종교적 또는 영적 반대는 신속하게 탄압되며 비공식적인 신앙은 박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문화적, 종교적 정체성을 표현할 자유의 부족은 투르크멘 시민들이 직면한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입니다. 정권이 국가 문화에 대한 획일적인 비전을 강요하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투르크멘 국민들은 저항하고 전통을 지키며 다음 세대에 전승할 방법을 끊임없이 찾고 있습니다. 투르크멘 문화는 비록 국가의 규제로 억압받고 있지만 특히 정부 통제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지역의 많은 사람들에게 정체성과 자부심의 원천으로 남아 있습니다. 정권이 투르크멘 문화를 자신들의 이미지에 맞게 형성하려고 계속 노력하지만 전통의 깊은 뿌리는 완전히 근절될 수 없는 강력한 힘으로 남아 있습니다. 모든 형태의 문화적 저항은 어떤 강요와 제약에도 불구하고 한 민족의 정체성이 단일 정부에 의해 쉽게 지워지거나 통제될 수 없다는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민족의 역사, 관습, 그리고 신념은 여전히 그들의 존재의 필수적인 부분이며 투르크멘의 지도자들이 삶의 모든 측면을 지배하려 하지만 투르크멘 문화는 끊임없이 저항하고 상황에 적응해 왔습니다.